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2기 지도부가 22일 날 이제 22일 날 문재인을 이제 방문합니다. 문재인. 지금 양산에서 이제 평산 책방하면서 이제 짭짤하게 돈도 잘 벌죠. 아마 곧 아마 이제 소환돼 가지고 처벌될 것 같은데 거기에 문재인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지도부가. 아마 얼마 만입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15기 추념식, 노무현 대통령이 5월 달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추념 15기, 노무현 15기, 그때 아마 조국하고 이제 김경수하고 문재인, 이재명이 만났죠. 그 사진이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조국 측에서 공개한 사진에 보면 4명이 찍는데 제일 끝에 이재명과 김경수가 있고 안에 중앙에 문재인하고 조국이 있는 이런 데 사진이, 그때도 이재명이가 원래 안에 있어야죠. 원래 정상적이면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이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조국과 김경수가 양쪽에 서야 되잖아요. 중앙이 원래 이제 더 중심적인 중요한 인물이 중앙에 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문재인이 속마음은 이재명이가 아니고 조국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진이 찍힌 게 몇 장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가는데 뭐 실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이은주하고 문재인이가 마주치면 어떨까? 이은주가 이제 문재인을 막 엄청나게 욕을 하고 비판하고 씹으면서 그때 삭발까지 해가지고 탈당했잖아요. 삭발까지 엄청나게 원색적으로 문재인을 까버렸잖아요. 근데 문재인이 성격이 뒤끝 장렬이거든요. 문재인이 이게 과거에 그런 걸 잘 털어버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배인데 문재인은 이게 워낙 속이 좁아서 이런 과거의 조그만한 이게 원한도 끝까지 딱 이게 앙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주하고는 이제 과연 문재인이 어떨지 이것도 참 볼만한데 이번에 문재인이가 전당대회 할 때요. 보십시오. 완전히 전당대회가 이재명이 대관식 아닙니까? 우리 나폴레옹의 대관식처럼 이재명이가 이제 김대중 이후에 24년 만에 연임했다. 근데 김대중은 대통령이 그때 겸직할 때고 실제 처음 연임했는데 근데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예의상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예의상. 실제 마음이 안 그렇더라도 그냥 의례적으로 이제 아이고 이재명 대표 축하하고 이재명 대표가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 이재명이가 이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냥 문재인이 뭘 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예 그냥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야, 우리 민주당의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개딸이나 이재명이 하는 거잖아.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이재명 수령 일당 일극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게 배타적이고 편협한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 개딸이나 이재명 일극 체제. 이걸 문재인이가 비판하니까 그만하게 개딸들이 막 현장에서 야 집어쳐 꺼 집어쳐 막 이러더라고. 동영상 축소하는데 야 이것만 봐도 일단 이게 문재인이가 참석 안 한 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에 왔잖아요. 현직 대통령인데도. 근데 문재인이가 온 데다 간섭하고 온 데다 사진 올리고 다 나서면서 전당대회 안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동영상 하나 딱 보냈는데 그게 좀 이재명을 까는 개딸을 까는 이런 동영상이 오니까 야 완전히 잿뿌리로 왔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이재명 측과 문재인 측이 상당히 화학적으로 결합하기는 어렵다. 결합하기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화해가 안 돼요. 참 이게 케미가 안 맞는 사람들은 도저히 화해가 안 돼. 케미가 안 맞으면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 걸어온 길이 너무 다르잖아. 이재명은 그 흔한 민주운동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완전히 장돌배기처럼 이렇게 걸어온 거고요. 잡범으로. 근데 문재인은 나름대로 지는 이게 자기 딴에는
뭐 이게 민주화운동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재명하고는 이게 다른 길을 걸어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화해가 안 될 겁니다.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궐선거 10월 16일 날 전라도에서 이제 그 보궐선거 하면 지금 조국이 하나 조국 당의 의원들은 전부 월세 얻어가 내려간다고 제가 방송 따라 한번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조국이 하고 막 이재명이가 생사를 걸고 호남 쟁탈전 서로 거기서 지면 이제 조국 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고 구속되면서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호남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좌파 민주운동이 적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죽기 살기로. 근데 이재명이가 져버리면 이재명 몰락의 서곡이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문재인계는 아무래도 조국을 심정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 이재명 야당이 보면 크게 이재명계와 친문계로 쪼개지고 친문계에서는 누가 노느냐? 바로 이제 그 김경수, 그 다음에 그 구속됐다는 데는 조국.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에서는 김부겸이가 또 놉니다. 김부겸. 그 다음에 아마 문재인 측에서는 호남의 맹주로 이낙연이가 아니더라고. 이낙연이는 이미 힘이 없어요. 호남의 맹주는 박지원이다. 박지원. 그래서 지금 김경수의 최측근 서모평론가 방송 많이 하잖아요. 서모평론가 민주당의 그 김경수의 최측근입니다. 좀 깐죽깐죽되긴 하죠. 좌파평론가 서뭐뭐 있잖아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할 때 경상도는 조국과 김경수, 그 다음에 수도권은 김부겸, 뭐 김동연까지 포섭하면 좋고 그건 쉽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호남은 박지원으로 봐요. 이낙연이가 아니고 박지원하고 이재명의 그 앙금도 대단합니다. 이번에 김경수 들어올 때 가장 쌍수 들고 환영한 게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그래서 이번에 그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친문과 친명이 대규모 혈투를 한번 벌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되면 전부 벌려야지. 호남 전체가 혈전 완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전쟁터가 될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그냥 호남 다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럼 조국 당이나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후보자들이 수십 명씩 나와 있는 지역마다. 그러면 이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당이 다 모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남 같으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경쟁이 되지만 호남은 이게 민주당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힘을 못 쓰는데 그냥 다 묶게 두겠습니까? 조국하고 혈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박지원이가 전라남도 지사로 조국 당이나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결국 22일 날 아마 이제 문재인하고 예방해서 또 사진 찍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은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기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그 지방선거 그 전에 보궐선거를 계기로 두 조각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반이재명 측의 선봉장들은 이제 그 크게 조국, 김경수, 김부겸, 박지원 이런 자들이 아마 선봉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마 이제 하여튼 어떤 경우든 절대 권력자는 없습니다. 역대 어떤 지도자도 절대 권력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재명이가 뭔데? 자기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지금 뭐가 있다고 이게 절대 권력을 잡을 그런 게 뭐 민주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인품이나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워낙 야당이 인물이 없다 보니 어떻게 이재명 같은 돌연변이가 잠시 완전히 뭐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오래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면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한 그런 이제 구도로 좌파들이 두 조각으로 분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하여튼 그 시발점은 이재명 몰락의 시발점은 10월 16일 호남이 보궐선거 영광 곡성 보궐선거부터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